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책 296쪽이죠. 그러니까 제7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입니다. 뭐 양은 많지만 지금 그러니까 계획 세 가지를 초점으로 보시면요.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권 결정에서 가게 되죠. 위치, 땅이 정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정해지게 되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했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모 1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후 5인 이상이 나서서 과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후 5인 이상이 나서서 과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오과추, 정오과추, 정오의 깡충, 정오의 깡충, 낮 12시 깡충입니다. 뭐 됐죠? 그러니까 뭐 여섯 많이 나온 거고요. 4번이나 나왔고요.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즉 조합 설립에 앞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추진의 운영 규정 등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개발로 해서요. 토지 소유자 50명, 건축물 소유자 50명, 100명이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100명이 이제 정해진 거죠. 100명이 정해졌는데 바로 조합으로 갈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땅 가진 사람, 건물 가진 사람, 큰 땅 가진 사람, 작은 땅 가진 사람, 상가 가진 사람, 주택 가진 사람 다 생각 다르죠. 다 생각 다른데 그러니까 경제적 토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다른 거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디요? 태기네 동네요. 응답하라 1988. 그 태기네 동네, 그 쌍문동 그쪽 언저리를 떠올려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게 살았지만 이제 사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조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100명 중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정비구역이 정해져야죠. 정비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거기 안에 이제 사람 범위가 확정된 거죠. 100명. 그러면 나서라고요. 뭐 A파 5명, 그러니까 B파 뭐 7명, 그러니까 C파 4명, 그다음에 뭐 D파, 대파, 쪽파, 양파 서로 이제 추진위원장을 하려고 나서겠죠. 그런데 이쪽 C파 4명이요. 그러니까 5명도 안 되면 나서지도 말고 도장 받을 자격도 안 되고요. 5명 이상이 나서서 아무튼 여기 있는 소유자들은 어디라도 다 찍어줄 수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과반 넘게 51명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51명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땅 주인, 건물 주인 골고루 그러니까 이익을 반영하는 쪽에서 도장을 먼저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쪽 B파가 51명 도장을 받았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B파가 추진위원장이 되는 거죠. 추진위원이 되는 거죠. 그 7명이 나섰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7명은 그러니까 이제 추진위원이라는 그러니까 명찰을 달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93명은 뭐고요? 그냥 계속 토지 등 소유자인 거죠. 아직 조합 아니니까 조합원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큰 땅 가진 사람, 건물 가진 사람, 큰 땅 가진 사람, 작은 땅 가진 사람, 상가 가진 사람, 주택 가진 사람 서로들 자체에서 싸우지 말고 누구한테요? 추진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에? 우리 얘기 안 듣는다고 내가 도장 찍어주나 봐라.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추진위원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추진위원이죠. 추진위원회 위원이니까 여기는 지금 뭘로 가야 돼요? 조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그리던 조합으로 가야 그 다음 꿈에 그리는 어디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빵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빵 얘기가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서울에서요. 그러니까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 그러니까 91%가 빵에 갔어요. 그러니까 구속 수사가 아니고요. 수사를 받는데 집에 오고 가면서 수사를 받냐? 그러니까 정해진 곳에서 설렁탕 먹으면서 수사를 받냐? 그 구속 수사가 아니라 징역을 산 게 91%라고요. 조합을 하면서 무슨 임원들 구속도 안 되면은 그건 뭐 제대로 된 조합도 아니라고 할 정도 얘기가 있을 정도고요. 그 압수수색도 안 받으면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조합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압수수색 아시잖아요. 그 파란 이사박스 있잖아요. 검찰청에서 갖고 오는 파란 이사박스요. 뭐 물론 이제 저번에 언젠가 한 번은 이사박스를 들고 나왔는데 파란 박스를 들고 나왔는데 밑에서 빛이 비치는 바람에 그냥 그 텅 빈 이사박스를 깡깡깡깡 뭐 이제 이러고 갖고 나온 거 갖고 한번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빵에 가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정부랑 싸우다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예요? 이러저러한 비리 문제로요. 비리 문제로 빵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건설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집 한 채 뭐 그러니까 5억 잡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천세되면 5천억이에요. 5천원 돈이 굴러다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들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원래 흉악해서가 아니라 돈 보고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요, 빵에 갈 때 에구 조심 그러니까 미안하게요, 아니면 마스크 쓰고요, 아니면 휠체어 누워서요, 이렇게 들어가요? 아니 좀 보람찬 마음으로 다들 빵에 갑니다. 빵에 가서 몇 개월 집행유예 살고 나오면은, 그러니까 뭐 이름은 달리 돼 있을 테지만 자기 통장으로 들어와, 결국 자기 통장이 해당하는 돈으로 집 5채도 넘게 들어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리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빵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겠죠. 뭐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한 여러분들은 다들 합법적으로 일들을 잘 하실 겁니다. 아무튼 이쪽은 조합을 가야죠. 조합을 가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쪽 사람들이요, 우리 뜻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도장 찍어주나 봐라.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 뜻도 반영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 뜻도 반영해야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 뜻을 다 반영을 한대? 93명 싸우지 말고 이 7명 자기들이 싸우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조금 여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기 안에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조합으로 가기 위한 안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게 추진위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의 추진위원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요건은 뭐였고요? 정오의 깡충입니다. 정오의 깡충 하면 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니까 단 소규모 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로주택 사업도 그러니까 10명 이상이니까 조합은 만들어야죠. 소규모 사업이니까 거기는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그냥 조합으로 가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생략하고요. 추진위원회는 조합 준비를 하는 거죠. 조합 준비를 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추진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작은 1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그러니까 선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조합 준비를 해갈 수도 있고, 돈 줘서 맡겨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작은 4번,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조합이 만들어지면 추진위원회는 없어지죠. 그러니까 조합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깊게 얘기 나올 거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297쪽에서요,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조합총회에 보고하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조합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내문 3번,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합은 법인이죠. 인격을 갖춘 법인입니다. 법인이니까 정관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고요. 뭐 특별히 외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의 관리 규약이 있죠. 아니, 아파트 단지에 살면 됐지. 그러니까 옆주민하고 같이 무슨 법인, 인격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인격이 없는 곳에서는 규약.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인격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진을 위한 모임이니까 여기는 뭐 이름이 운영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토지동 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반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49% 반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돈은 내야죠. 추진위원들이 그러니까 뭐 도시락 싸워서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밥 시켜 먹잖아요. 뭐 짜장면 시켜 먹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쟁반짜장도 시켜 먹고 비 오는 날은 짬뽕도 시켜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밥은 먹이면서 일을 해야죠. 됐습니다. 됐고요. 다음 장 가시죠. 다음 장 넘어와서요. 이제 299쪽에 제8절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인데 우선요,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죠. 그러니까 1, 2, 3, 4, 5, 6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그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러니까 도와주자는 사업, 주거도 조합이 없고요. 2번과 4번이 같은 족보였죠. 도시재개발과 상가 공장재 개발, 도시환경. 그다음에 3번 전혀 다른 민법 족보였고요. 재건축. 6번 거의 민법 수준이죠. 가로주택. 그러니까 4가지 조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번과 4번은 거의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조합에서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과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은 같이 가게 되고, 그다음에 3번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 전혀 다른 족보이고요. 그다음에 6번 가로구역 그러니까 정비사업 조합 전혀 다른 족보입니다. 정오의 깡충까지는 왔고요.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여기는 과반이었고 더 많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추가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개도 3 하나, 그러니까 건, 동, 과, 그다음에 전부 3 3, 가사리, 고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요? 그러니까 면적, 그러니까 총수 4분의 3.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정오의 깡충이니까 몇 번을 쓰고 죽었습니다만 100명 중에 51명 도장을 받은 거죠. 4분의 3이니까 100명이면 75명, 즉 24명 도장을 추가로 더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면적, 그러니까 큰 땅 가진 사람이 땅땅거리는 게 면적이죠. 면적 2분의 1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299쪽에 있는 그 표를 보도록 하시죠. 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 조합의 차이점들이 있고 또 조합 운영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거기서 두 문제예요. 차이점 갖고 1.5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인가받기 위한 요건들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을 만들려면 이 과반 갖고는 안 되고 이제 조합을 만들려면 추가 동의를 더 받아야 된다고요. 모든 동에서 그러니까 사람 수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아파트 단지 전체에 사람 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주택이요. 그러니까 그 뭐요? 그러니까 전체 사람 수 5분의 4. 가로주택은 추진례가 없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사람 수 5분의 4,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 추가로 더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누가 조합원이 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2번, 4번은 공익사업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찬성, 반대 관계없이 강제가입이고 재건축은 민법 족보이죠. 민법에는 강제가 안 되잖아요. 동의자만 조합원이고 가로주택도 거의 민법 수준 동의자만 조합원입니다. 집 10채, 20채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수박 한 댕이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참외 5개하고 바꾸는 그런 거 수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 걸 뺏어와야 철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매도 청구로 갑니다. 공법 족보에서 뺏는 것은 수용, 민법 족보에서 좀 뺏는 것은 매도 청구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조합원 지위 이전할 수 있냐 없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A가 낡은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걸 B에게 팔았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죠. B 조합원이 됩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아니면 사고 팔아봤자 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 모잡자 할 때요. 자본주의인데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건 아주 센 거죠.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사고 판다 하더라도 새 아파트를 주지 않겠다, 투기잡자인 거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가락시형이요. 서울에 가락시장 앞에 있는 가락시형 아파트 지금은 이제 다 철거되고 새 아파트 올라서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거기에요. 그러니까 30년 된 10평짜리 아파트가 12억, 13억까지 갔었다고요. 생활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투기과열지구가 하나도 없지만 다 해제해서 하나도 없지만 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투기가 센 곳 재건축, 그 중에서도 투기가 센 곳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경우에는 새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지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셔서 자녀에게 상속됐어요. 투기꾼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을 수가 있겠죠. 상속과 이혼, 이전 때는 조합원이 된다. 집 5채가 가지고 있을 때 몇 채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관리처분에서 보도록 하시죠. 그렇게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또 이 차이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조합 운영의 공통점, 아까 91%요. 여러 가지 부정, 비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견제 장치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씩 가도록 하시죠. 네, 네모 1번, 정부사업조합, 설립 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양구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쪽 재건축을 제외한 사업들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였고 그러니까 토지의 지상권 있으면 토지 쪽에 한 표였죠. 그러고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새 아파트는 받을 수 없고 회의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경우에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죠. 양구 2번, 설립인가를 위한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 그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표의 제일 아랫줄이요. 개도 3 하나, 건동과 전부 33, 고사리, 가사리가 있습니다. 인삼 많이 나는 동네요. 그러니까 인삼 많이 나는 동네에서 깍두기 담글 때 인삼이요, 무요. 그러니까 인삼으로 깍두기 담기죠. 품이 없이 무 같은 걸로 깍두기 안 담습니다. 닭도 못 쪼아 먹고요. 인삼 쪼아 먹고요. 개도 3 하나는 물고 댕기죠. 그러니까 개도 3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인삼 말려서요. 잘 얼려놓고 나중에 두고두고 먹을 수 있잖아요. 건동과 말려서 얼린 과일.
건동과. 아무튼 그 동네에서는 전부 33 그러고 다닌다고요. 개똥이도 33, 그러니까 그다음 소똥이도 33, 강아지도 3 물고 도망다니잖아요. 그 애써서 키운 3을 강아지가 3 물고 도망다닙니다. 내 이놈 강아지, 너 3 물고 도망다니면 너 잡아서 배기숙제와 같이 고사리만 먹이겠다. 고사리 가사리인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걔도 3 하나인데요. 설마 3이요. 그게 7분의 3이요? 4분의 3이요? 4분의 3이겠죠? 2분의 1, 4분의 3, 4분의 3, 5분의 4, 3분의 2입니다. 자, 그러고요. 도시정비법에서는 총수 규정에서는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 2분의 1 초과, 과반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2분의 1 이상 규정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찬성 그러니까 50, 반대 50이 됐다고요. 그러면 2분의 1 이상은 맞춘 거죠.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기분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찬성 쪽이나 반대쪽이나 수가 똑같은데 너랑 똑같은데 어떻게 밀고 가? 이쪽에서는 법이 그려 그러는 거죠. 이쪽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옛날에는 법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2분의 1 이상은 없고 2분의 1 초과 찬성 쪽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51, 49, 2분의 1 초과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 도시정비법 총수 규정에는 2분의 1 이상이 없습니다. 뭐 이제 전혀 다른 곳에도 뭐 2분의 1 한두 번 나옵니다만 그건 초점이 아닌 거고요. 일정한 동의를 갖춰서 뭔가를 진행한다 할 때는요. 2분의 1, 이 1은 사람 수가 아니라고요. 사람 수가 아니니까 면적이겠죠. 사람 수는 3이고요. 사람 수, 면적, 그 비율입니다. 다시 읽으면 그 표를 다시 읽으면 그러니까 2번 재개발과 4번 도시환경에서는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설립인가 신청. 재건축은 동마다 그러니까 총수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전체 4분의 3, 면적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고 가로주택 경우에는 총수 5분의 4,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다음 쪽에 동그라미 1번이요.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둘, 넷, 여섯, 여덟, 10번 나왔습니다. 단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려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 원칙적 시행자에 대한 얘기이죠.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다고요. 시장구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다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팥죽 할머니,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재개발 도시환경에서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을 첨부해서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는다. 동그라미 4번, 재건축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러니까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 수동위와 주택단지 안에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동의를 얻어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5번, 2번 나왔는데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저 외곽인 거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서 예외로 빠져 있는 겁니다. 예외인 사항이죠. 동그라미 6번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또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면 재건축에서 어느 한 분이 도장을 찍으면 세 군데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외우는 건 간단한 거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보시죠.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다음과 같은 현황표, 목표치가 있을 거라고요. 막대 그래프요. 옛날 초등학교 때 학교에다 돈을 내서 학생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복도예요. 각 반, 예금 실적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쌓여 있다고요. 그 동네에, 그 반에 돈 많은 집 애기가 있으면은 그 집 돈을 걔네들은 뻥뻥 묵으니까요. 막대 그래프가 이만큼 올라가고 돈 있는 애가 별로 없으면은 다 그냥 요만큼 올라가고 은매 기사로 그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듯이요. 101동, 102동, 103동 등이 있고요.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요. 전체, 총수와 면적이 있죠. 그러면 건동과 여기에 지금 10명 등 여기 이제 100명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건동과이니까 과반 넘어야 되죠. 각 단지마다요. 그러니까 그 동마다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부 33이니까 4분의 3, 4분의 3에 다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에 어느 하나라도 모자라면 안 되죠. 한쪽만 많이 올라가고 다른 쪽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이쪽만 많이 올라가고 여기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작은 땅 가진 사람들은 땅땅거리지만 큰 땅 가진 사람은 택도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101동, 그러니까 뭐 30평 가진 분 한 분이 도장을 찍으면 101동 한 표 올라가죠. 그다음에 전체 아파트 단지에 한 표 올라가죠. 거기에 뭐 30평도 있고 60평도 있다면 30평만큼 올라가죠. 그다음에 102동 어느 한 분이 60평 가진 사람이 도장을 찍으면 102동 한 표 올라가죠. 아파트 단지에 한 표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아파트 단지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60평이니까 요만큼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아서 이 자리들을 다 채우라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도장을 찍으면 세 군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요건을 다 갖춰야만 설립인가 신청으로 갈 수 있다.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쪽수는 작은 땅 가진 사람도 땅땅거리는 거고요. 면적은 큰 땅 가진 사람이 땅땅거리는 거죠. 뭐 동그라미 8번 나온 적 없고요. 그러니까 시행자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 건축물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 설립 동의 요건, 건동과 전부 33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 건축법 분할 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는 토지 면적이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그러니까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의미는 있는데요. 문장이 너무 기니까 뭘 뺄 수가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못 낸 거죠. 아직까지요. 그러니까 건동과 모든 동에서 다 과반이 넘어야 된다고요. 근데 옆에 그리며 10개 동이 있는데 다 전체 4분의 3, 4분의 3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9개 동에서 다 과반 넘었어요. 근데 한 개 동에서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거기를 빼고요. 그러니까 개나리 단지인데 니네들은 개나리 아니야. 니네들은 소나리. 나머지 9개 동으로만 재건축 갈 수도 조합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양보라 3번요. 창립 총회. 그러니까 조합 뭐 임원들 몇 명이 도장을 받는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체 조합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 겁니다. 전체 총회를 해야 그 총회에 인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건을 근데 요건도 안 돼서 신청할 수도 없는데 총회봤자 소용 없잖아요. 못 올라고 보여서 그냥요. 그게 사람이 쉽게 모여져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돈 주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데 총회 쉽지 않은 거죠. 요건이나 확보하고 그다음에 총회해서 그다음에 설립인가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아까 보셨던 내용입니다. 다음 쪽이요. 302쪽에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추진위원회는 그러니까 조합총회에 보고하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보라 4번이요.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아까 보셨던 내용이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점 제일 위에 303쪽 제일 위에 점 인가 받은 거 변경할 때 변경 인가 받아야 되죠. 두 번째 점 근데 찌끔 변경할 때는 그러니까 인가 받지 않아도 된다. 인가보다 더 낮은 수준 신고만 하고 변경할 수도 있다. 이번 조합은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설립인가 받지도 않은 조합이 설립인가 받지 않은 어느 사람들 모임이 정비사업조합 6글자를 썼다가는 다 빵에 가게 된다고요. 동그라미 3번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4번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수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3번, 4번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에요. 그러니까 인격 갖춘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은 언제 인격 갖추고요? 응행에 태어난 때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다리까지요. 형법에서는 머리만요. 그러니까 법인은 언제 인격 갖추고요? 등기하면 인격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에는 사람이 모인 사단법인도 있고 재산이 모인 재단법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조합은 응행에 태어난 자연이다. X요. 법인이죠. 조합은 이 응행에 태어난 때 인격 갖춘다. X. 등기한 때 인격 갖추죠. 조합이 토지 등 토지 건축물이 보였어요?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기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토지를 잡아다가 빵인 분이에요? 아니죠.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람이 모인 사단법인이죠. 30일 안에 등기한다. 30일 갖고 나온 건 없고요.
설립인가 받음으로써 인격을 확보한다. 설립인가를 받으면 성립된다. XX예요. 등기해야 성립이 되는 거죠. 네모 2번 동의, 동의의 철회와 반대 의사표시, 재사용 등이 있습니다. 양과로 1번 생략하고요. 양과로 2번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 그동안 보면은 특히 이 조합 추진위원들이라든지 그쪽 추진위원회로 추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추진에 만들어지기 전에요. 또 추진에서는 조합으로 가야죠. 여기 보면 무슨 직원들이 무슨 산타크로스예요. 선물 자루를 들고 댕겨요. 근데 선물 자루 하고 열어봤더니 선물 자루가 아니라 그 목도장이요. 도장 가게에서 1,000원 주고 파는 목도장을 그냥 자루 이만큼 싣고 다니면 들고 다니면서요. 관청에다 서류 낼 때 막 도장 찍어갖고 내는 경우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 동의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양괄 2번, 동그라미 1번. 아래 규정에 따라 동의서에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우선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동의서에 검인,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동의서에 기재한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구수에게 검인을 신청해야 된다. 이 동의서가 제대로 된 건지 관청의 도장을 받는 거라고요. 위 신청을 받은 시장구수는 동의서 기재사항,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 연번, 번호 쭉 쓴다고요. 그래서 검인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아래 규정에 따라 서면 동의서 작성하는 경우 내려와서 셋째 줄이요. 시장구수가 검인한 서면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아까 지금 형식적인 사항이었죠. 여기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 명단, 주소,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정도겠죠. 그런 것들을 쭉 해서 그 검인을 받은 동의서를 쓰라고요. 조합에서 지 맘대로 사무실에서 복사기 갖고 와 그냥 막 복사해 돌려서 아무거나 복사기 서류 지 맘대로 만들어 놓고 복사기 돌려서 도장 받으러 다닐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1번부터 100번 쭉 번호가 써져 있고 거기에 다 관청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죠. 그걸 갖고 가서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받으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셋째 줄이요. 시장구수가 검인한 서면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각 규정에 따른 동의는 시장구수의 검인을 받은 서면 동의서에 토지 소유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 동의 방법으로 하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4번을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과 3번 이거 서면 동의서 유주하면 둘째 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비법 최고형입니다. 가장 센 거죠. 다음에 양과 4번 동의의 철회, 반대 의사표시. 처음에 동의를 해줬어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내 거 빼 할 수 있죠. 철회. 아니면 동의서를 안 쓰면 그냥 반대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1,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305쪽이죠. 동그라미 4번. 정비사업 각 단계에서 행한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알고 있는 걸로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동의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정비사업 엄청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세부적인 거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5번. 정비사업 각 단계에서 행한 동의의 철회, 반대 의사표시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4번은 동의받아야 되는 사항들, 동그라미 5번은 언제 철회,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냐. 작은 1번. 동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요. 관청 서류가 들어갔는데 어느 사람이요. 찬성한다고 해서 서류가 들어갔다고요. 관청에서 한참 검토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 사람이 나오세요. 개똥이 아저씨 다시 나오세요. 어이 시장. 나 싫어. 내 거 빼.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서류가 들어갔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2번 이하에 어찌고 저찌고가 있는데 그거까지는 너무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시험 나오지 않았으니까 생략하도록 하죠.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6번이요. 306쪽에 동그라미 6번. 위 규정에 따라 동의철회 반대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 소유자는 동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소명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 사본을 첨부해서 내용 증명 방법으로 발송한다. 첫째 줄 끝에 둘째 줄까지요. 동의의 상대방과 시장군수에게 하는 거죠. 동그라미 7번 보고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위 규정에 따른 동의 철회, 반대 의사표시는 철회가 동의서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가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처음에 동의를 했어요. 동의 철회로 가죠. 그런데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라고요. 내 거 빼.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제 주로 진행하는 게 누구예요? 동의의 상대방. 동의를 받는 게 추진위원회나 조합이죠. 100명 중에서 그러니까 4분의 3, 75명 다 겨우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려고 야 이제 됐다 빨리 가자. 그러고 있는 판에 그 75명 중에 한 명이 내 거 빼. 그랬다고요. 그럼 그 사람 걸 빠지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그러니까 75명 도장을 받는다. 뭐 40명까지는 그냥이죠. 뭐 50명, 51명까지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가 엄청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 빠지면은 다른 사람이 하나 받는 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워낙 많았어요. 무시하고 서로 집어넣고 나중에 이 사람은 내 거 빼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뺐네. 다시 소송 들어가고 법원 판사가 확인하고 그거 꽝이다, 무효다. 그러면 그 뒤로 진행한 건 또 다시 다 무효가 되고 돈 또 물어내야 되고 다시 앞부터 새로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쪽에 걱정되면 이쪽 시장군수한테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쟤네들 걱정돼요. 내 거 빼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군수가 개똥이가 빼라는디 이제 이쪽에다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의사표시는 민법에서 의사표시는 발신요, 도달이요. 도달해야 되는 거죠. 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도달이 돼야죠. 이쪽으로 이렇게 도달이 되든 이쪽으로 이렇게 도달이 되든 도달이 돼야죠. 도달이라고요. 광어 우럭보다 도다리가 좀 더 비싼가요? 아무튼 도달이인 거죠. 도달인데 이쪽에서 도달한 게 10월 7일, 이쪽에서 도달한 게 10월 5일. 그럼 도달이 됐잖아요. 10월 5일 날 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양괄호 5번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가 있습니다. 재사용 다시 쓴다고요. 그건 뭐냐면 해설만 보시죠. 동그라미 1번 해설. 100명 가운데 75명 이상 동의가 필요했다. 80명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가운데 10표의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70표만 유효하다. 새로운 5표를 얻으면 동의 요건을 확보하게 된다. 그 70표에 대한 규정이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 새칠로 처음부터 하려니까 이건 뭐 도장 받는 데만 한도 끝도 없이 걸려요.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는 도장만 지금 뭐 똑같은 걸 몇 번을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다시 쓸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됐고, 그러니까 2번 이하 시험 나온 적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가시고요. 네모 3번.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동그라미 1번 아까 보셨던 내용이죠. 해설. 진척이 안 되는 정비사업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 아니면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 세부적인 요건은 생략하도록 하죠. 나온 적 없으니까요. 다음에 이제 308쪽에 네모 4번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을 보실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 취지죠. 먼저요. 좀 다른 얘기부터 가보시자고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주인은 그러니까 대통령요, 국민요, 국민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들 다 헌법 박사가 됐습니다. 국민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국민 5천만 국민의 약속 뭘 정하는 거고요. 헌법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정했고 중요한 거 결정하려면 5천만 국민 전체 국민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5천만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그러니까 국민 약속을 정하라고 국회를 만든 거죠. 국민 대표 300명을 뽑았고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이기도 한데 의결과 집행을 분리해야죠. 의결과 집행을 한쪽에다 몰아주면 그쪽에서 지가 알아서 생각하고 지가 결정하고 지가 집행하고 지가 돈 다 쓰고 지가 결산서 내고 지 맘대로 다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의결과 집행을 구분하는 거죠. 집행하는 곳이 어디고요? 행정부, 정부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듯이 조합도 똑같은 조직 틀이라고요. 조합의 주인은 누구고요? 조합원이죠. 조합원 전체의 약속 뭘 정하는 거고요? 정관을 정하는 거죠. 중요한 건 조합원 전체 투표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근데 모든 거 총회에서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대의원회를 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총관, 총회, 대의원에서 결정하는 거 집행하라고 집행부, 임원을 두는 거죠. 뭐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은 제일 부하예요. 노비이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노비라는 말 쓰지 않으니까요. 노비, 노예 별로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 그러니까 부처 각각마다요. 그러니까 1층 현판 바로 위에 또 크게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다. 공복. 배가 비어 있는 상태요. 배고파요. 그게 아니고 공적인 복, 노복, 노비, 노예이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뭐 그런 게 다 써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 임원들에서 이런저런 나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무튼 이상이 있는 거고요. 뭐 국민의 머슴이다. 이제 머슴까지는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들에 대해서 쭉 규정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309쪽이요. 양과 1번 조합원이 있죠. 먼저 표에서요. 재개발 도시환경은 강제가입이라고요. 그러니까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자만 조합원, 동의하지 않은 사람 거 강제로 뺏어와야죠. 민법족보에서 뺏는 게 매도 청구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재개발 도시환경의 조합원은 정비구간의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뭐고요? 강제가입.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우에는 재건축 가로주택 사업에 동의한 자에 안 한다. 동의자만 조합원인 거죠. 다음에요. 뭐가 두 번째 점에 있는 원문 생략하고요.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에는 아래 수인,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는 건 한 표만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특별히 3번이나 나온 거고요. 여러 사람 설치고 다니지만 한 표라는 거죠. 또 결과적으로 한 채만 주겠다는 겁니다. 1번 토지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 몇 번 나왔죠. 8평짜리 땅을 480명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표인 거고요. 2번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갖고 있어봤자 하나밖에 못 봤는데 자 나누자. 근데 삼촌도 못 믿겠고 고모도 못 믿겠고 우리 집 식구밖에 없네. 그래봤자 싹 합쳐서 한 표예요.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 이건 3번은 안 써도 돼요. 조합 설립 인가로 명단이 확정됐잖아요. 명단 확정됐는데 그 뒤로 쪼개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인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을 양수해서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가 있는 거죠. 됐고요. 뭐 세부적인 규정들 생략합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사업 시행자는 여기 이 사람들 거 뺏어 와야죠.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행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집합건물법 규정을 준용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 집합건물법, 민법족보이죠. 매매계약 강제 성립되고 소유권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1번, 재건축과 가로주택 동의하지 않은 자. 2번,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괄호요. 재건축에서 토지 소유자는 누구였어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3번 예유지역 시행자가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하기 싫으면 내놓으라고요. 놓고 나가시라고요. 4번 생략하고요. 그 아래 표에서 소유권 강제 확보 방안. 왼쪽이요. 공익사업에서 뺏는 건 뭐라고 하고요? 수용.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오른쪽이요. 사익사업에서 뺏는 건 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명이 구분 소유하고 있는 무슨 이제 집합 건물이 있다고 치죠. 거기서 98명이 뭐 하려고 합니다. 2명이 반대한다고요. 2명의 사적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98명의 사적 재산권 행사도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두 사람 걸 뺏게 하는 아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민법 조건이니까 시가로 사는 거죠. 양과로 2번이요. 조합원지위 이전할 수 있냐 없냐. 이전된다고요. 자본주의 당연히 사고팔 수 있고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껌 사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사잖아요. 아파트 샀으면 그 사람이 조합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원지위를 조합원지위를 주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과 이 경우에는 조합원이 된다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인가 후 양도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된 때는 조합원 권리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주택법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 후 그러니까 건축물 토지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음 와서요. 돈 줘서 내보내겠죠. 동그라미 3번 위 양수란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돼 있으니까
화살표. 투기괄지구 재건축 사업에서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상속, 애구애구 슬픈 일이고 이혼, 그간 생활에 대한 정당한 대가 이런 판례가 있죠. 동그라미 4번 투기발주군 의 재건축 사업이라 하더라도 양도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렇지 않다.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투기꾼 아닌 착한 양도자,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이걸 자기는 나갈 수밖에 딴 데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걸 사봤자 새 아파트를 못 받는다.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기꾼 아닌 사람이 팔려고 하는 거니까 투기꾼 아닌 사람 거에서 그것을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금화 시켜서 나갈 수 있다. 다 줄여서 투기꾼 아닌 옛날 소유자, 그러니까 현금화 시켜서 그 단지 떠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작은 1번 세대원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을 해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번 상수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고요. 보셨고 다음 쪽이요. 이 312쪽에 네모 5번 조합 운영입니다. 조합은 보셨고요. 그 다음 이제 정관이 가장 핵심이죠. 양과 1번 정관. 조합은 정관을 작성한다. 조합 설립 인가 때 정관도 같이 인가를 받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정관. 전체 약속이죠. 중요한 겁니다. 정관 변경하려면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법에 정한 중요한 사항 변경하려면 조합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중요한 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또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총회에서 할 거잖아요. 이제 총회에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과로 2번이요. 그러니까 총회. 당연히 조합이니까 전체 총회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총회를 둔다. 동그라미 2번. 총회는 총회 구성 생략하고요. 생략합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4번,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6번이요. 다음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어지간한 걸 결정하라고 대의원회가 있잖아요.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 사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아래서 그 샵 표시를 했습니다. 그를 제외하고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즉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샵 표시를 한 거는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고 총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총회에서 결정하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 중에서 대의원회로 넘길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대의원회에 넘길 수 없는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샵 표시된 게 쭉 있는 거죠. 그중에 그 뒤에서 다시 볼 겁니다만 먼저 짚고 가면 1번 샵 정관의 변경. 조합원 전체 약속은 중요한 거죠. 정관의 변경. 그 다음에요. 그 중에서 8번 샵이요.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조합장 누구로 할 건지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괄호 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고려된 자 보궐 선임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조합장 보궐 선임은 총회에서 의결해야 된다. 세부적인 것까지 나왔습니다. 다음에요. 9-2와 10으로 가게 되는데 7번 보시죠. 조합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쭉 할 것 중에서요. 계획 2개가 중요한 거죠.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지분계획인가, 관리지분계획 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9-2 사업시행계획서 수립과 변경, 10번 관리지분계획 수립과 변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1로 조합의 합병과 해산, 조합간판 내릴지 말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요. 양과로 3번 총회 출석 정족수, 양과로 4번 총회 의결 정족수, 양과로 3번 몇 명이 자리에 앉아야 되냐, 양과로 4번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되냐 인 거죠. 양과로 3번 동그라미 1번 총회 소집 절차, 시기, 의결 방법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마다 알아서 정하시라고요. 조합마다 알아서 정한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3번. 그런데 요거는 조합에다 안 주고 이건 법으로 정했으니까 전국 어느 조합이든 요거 동그라미 2번, 3번은 지켜야 된다. 동그라미 2번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고요. 다 우편투표, 그 대리투표 그것만 안 된다고요. 10%는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3번
창립 총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총계 이상 세 가지에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양과 4번 의결. 그러면 몇몇 찬성으로 결정할 거냐고요. 동그라미 1번 조합의 임원의 A임은 둘째 줄 과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또 2분의 1 초과, 2분의 1 초과니까 결국 4분의 1 초과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수립과 변경, 그 다음에 정비사업 중지폐지는 사업시행계획서와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출석에 관계없이 과반. 동그라미 3번 단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정관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정관 중에서 중요한 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냥 그 숫자 갖고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숫자는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시자고요. 동그라미 3번 내가 조합원입니다. 내 통장에서 돈 쭉 빠져나간다고요. 나한테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3분의 2죠. 첫 번째 점 조합원 자격 내가 잘릴 수 있죠. 두 번째 조합원 제명 탈퇴 교체 내가 잘릴 수 있죠. 세 번째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이렇게 정해져 있고 난 여기에 있는데 나를 빼고 지네들만 안 돼요. 내가 잘리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조합의 비용 부담 회계 내 돈 얼마를 빼갈 거냐고요. 다섯 번째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와 절차 내가 언제 얼마를 내야 되냐고요. 여섯 번째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아파트에 어느 브랜드가 들어서냐 아파트 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거입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총계획과 관련해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셨고요. 다음 쪽 와서요. 315쪽에 제일 위에 표에서요. 첫 번째 칸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대의원에 손 못 대고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두 번째 칸 개발사업에서는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세 번째 칸 정비사업에서는 그 5가지와 기타 11가지 모두 16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그런데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두 번째 칸 개발사업에서는 계획 3개를 세우는데 첫 번째 개발계획 위치결정, 두 번째 설계도, 세 번째 환지계획인데 두 번째 설계도 신장로를 내요.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그렇게 커요? 초점이 아닌 거죠. 위치 내가 포함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고요. 환지계획 내가 어느 땅 받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칸에서는 위치 결정 이미 기본계획이 있고 시설 엉망 돼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몇 평짜리 몇 채냐. 작은 평수 많이 지으면 나도 들어갈 수 있지만 큰 평수 조금만 지으면 나이가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문제이죠. 또 뭐예요? 관리처분계획 내가 어디를 받냐고요. 101동 307호냐 308호냐 2천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망에 따라서요. 그런 차이, 그것들은 중요한 거죠.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공통 3가지요. 조합원 전체 약속 변경, 정관의 변경, 조합의 임원의 선임과 에임, 그 다음에 조합 간판 내릴지 말지 그것들은 중요한 사항들이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표에서 의결 방법에서 아까 있었던 거 다 이제 다시 정리한 거죠. 일반사항 정관으로 정해라. 또 셋째 줄, 그러니까 4분의 1 초과, 즉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니까 4분의 1 초과. 그 다음에 2분의 1 초과, 50% 초과가 있죠.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3분의 2 초과, 정관 중에서 중요한 것 5가지, 6가지군요. 그 다음에요. 기타가 있죠.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10% 증가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양과 5번이요. 대의원회. 개발사업 참고,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개발법은 개발되지 않은 곳에 사업을 하고 거기 많은 사람 개발되지 않은 곳 그 자리에서 농사 짓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의원회 없어도 총회 땡땡땡땡 동민 여러분 오늘 총회가 있으니까 다들 참석하세요. 문제 없다고요. 근데 여기는 다 투자 목적으로 돈 주는 사람들이 많죠. 대의원회가 없으면 어쩌다 한번 총회인데 그럼 일을 못하는 거죠. 총회에서 중요한 거 결정하고 어지간한 것 결정해야 되니까 대의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요. 그러니까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조합원이 100명을 1000명을 넘는 경우에는 대의원 수를 100인 이상 그 다음에 조합원 10분의 1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조합원이 500명이라고요. 10분의 1이니까 대의원 50명.
그다음에 1000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10분의 1 이상이니까 100명. 그러니까 2000명이라고요.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200명이요. 아이고 200명 들어갈 예식장을 어디서 구해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회의를 어디 예식장 빌려서 해야 되는데 200명 쉽지 않다고요. 그러면 100명에서 200명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3000명이면 100명에서 300명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100명이면 어지간한 뜻은 다 대표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됐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임원은 집행부문이고 대의원은 의결부문으로 이를 구분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구분하자고요. 근데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의 사회를 봐야 되니까 들어가야 되고 이사와 감사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5번 생략하고요. 양과 6번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 동그라미 1번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과 이사, 감사를 두고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그러니까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토지등 소유자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은 할 수 있다고요. 계속 할 수는 있다고. 일 잘하면 계속 해야죠. 일 잘하면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한번 잘했다고 해서 도장도 안 받고요. 그냥 계속 지가 끌고 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견제도 없이 혼자 하다 보면 또 보람찬 마음으로 빵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고요. 도장은 받으면서 연임은 할 수 있다고요. 3년 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주점 조합장 이사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 이사가 즉 건설회사 끌고 들어와서 조합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건설회사 갖고 있으면 입찰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조합을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하나하나 열심히 하라고요. 그 하나도 못해갖고 그 난리를 펴면서 여기저기 발걸치지 마라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누구든지 조합 추진의 위원, 조합 임원 선출관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번 금품, 2번 금품, 봉투 열렸네인 거죠. 봉투 받고요. 어찌고 봉투 열렸네. 그러니까 봉투 열면 5년짜리 수갑이 나온다고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그라미 6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번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5살짜리가 스카이 콩콩 내가 조합장 일이 될 리가 없죠. 민법에서는 안정, 비안정 이제 이렇게 다 이미 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후견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직 지금 예전 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금지산자, 안정지산자. 그러니까 껄이 아니고요. 초점 아닙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짜장면 값이요. 그러니까 짜장면 외상다로 놓고 먹고 있었다고요. 거기다 쟁반짜장 또는 탕수육까지요. 먹었는데 그 개똥이 잘랐다고요. 잘랐는데 탕수육값 받으러 짜장면값 받으러 왔습니다. 네? 그 사람 잘랐는데요.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짜장면집에서는 조합을 보고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대준 거죠. 그러니까 효력을 잃지 않는다. 짜장면값 갚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양과로 7번 그러니까 임원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전문 조합관리원을 이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단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 비어있으면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구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 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작은 1번 어찌고 저찌고 5년 이상 2번 등이 있고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 생략하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내용은 계속 이어지는데 시간이 많아지니까 여기서 잠깐 쉬고 보시죠. 지금 보신 게 그러니까 정비사업 조합이 주거에는 죽어도 조합이 없고 4개의 조합이 있죠.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의 차이, 정오과추 다음에 설립인가 받기 위한 요건 차이, 얼마나 추가 도장을 받아야 되냐, 누가 조합원이 되냐, 그러니까 조합원직 이전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게 있고 공통점으로
조합원, 정관, 총회, 대의원의 임원 등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계속 보시는 중인데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잠깐 쉬고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